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H중공업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20일이 깨질 뻔했었는데 다시 올라오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사실 근데 많이 올랐죠. 7,000원짜리가 34,000원, 한 5배 정도 올랐다가 밑으로 한 만원 정도 빠졌다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구간에서 과연 이게 꺾였다 다시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다시 내려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꺾일 것인지.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4개가 나왔어요. 이게 뭐 정상적인 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올라오면서 물론 개인들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처음에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공매도였었는데 올라가니까 숏 커버, 급등이 나오니까 스퀴즈로 대응했습니다. 숏 스퀴즈 안 하면 여러분 주가가 왜곡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좀 심하게 왜곡이 되죠. 예전에 에코프라 가면 급등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급등이 나왔다 급락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숏 커버하다 스퀴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시장가로 사는 거거든요. 안 사지니까 300% 올랐다 급락해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은 올라도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큰 조정 없이 갔다는 얘기죠. 사실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털면서 가야 되죠. 물량 터는 과정 없이 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일정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찍고 빠졌다 가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든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스퀴즈가 나온다, 고점 매도, 빠졌을 때 고매도였을 때 저점 매수 타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쫓아가기도 그렇고 그래 아니면은 기다리기도 그렇고 여러분 판단이 잘 안 되시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먼저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지금 수급이. 외국인 보시면요. 최근에 팔다가 사다가 다시 팔고 있죠. 여러분 외국인의 매수는 단계가 4가지로 진행됩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매수입니다. 매도도 고가 매도, 구간 매도, 근저고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입니다. 물량을 털면서 사고 있다는 얘기죠. 10만 주 팔고 20만 주 사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량을 싸게 받겠다는 거죠. 아직 저가 매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1단계 매수입니다. 이게 2단계나 3단계, 4단계로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겠죠. 그때는 파는 게 맞습니다. 3, 4단계 갔을 때.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공매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꾸준히 공매도를 했던 얘네들 170만 주 가까이 됩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때립니다. 이러다가 이게 쇼커버나 다시 스퀴즈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다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다시 때리고 있어요. 밑으로 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척점에 있는 건데 외국인들, 매수하는 외국인들도 1단계 매수, 밑에서 물량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공매도 세력들 때리고 있죠. 밑으로 빠지라고. 둘의 이해관계가 지금은 거의 일치합니다. 저가 매수가 끝나고 2단계나 3단계, 4단계로 가는 순간 주가는 올라갑니다. 3, 4단계 가면 주가 팔아야 된다, 주식 팔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 때리다가 다시 쇼커버가 나오나 스퀴즈 나올 때 그때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공매 세력들, 그들의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타점을 알아야 됩니다. 매집이 과연 어느 단계인지, 공매도가 과연 어느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 주포 세력들이죠.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시나리오와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판단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 공유해 드릴 겁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HJ중공업을 보시면요, 여러분 먼저 짚고 넘어갈 내용이 하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요, 에코프라임 머린퍼시픽이 지분을 한 56%, 6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 정체는 뭐죠? 한진중공업 시절에 인수했던 사모펀드입니다. 에코프라임 머린퍼시픽. 한국토지시설과 동부건설이 만드는 특수목적법이네요. 사모펀드의 목적은 뭐죠? 수익입니다. 경영이 아닙니다. 이미 3월부터 물량을 털고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물량이 없죠. 품절줍니다.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거 주가 올리면 팔아먹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품절주라는 거, 물량이 없다는 거,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이슈 중에 가장 핫한 건 뭐죠, 여러분? 유상증자 아니겠습니까? 유증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000원, 2,000억이죠. 3자 배정, 납입 끝났습니다, 이미. 근데 발행가를 올렸어요. 29,910원으로.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발행가를 조정한 시점부터 발행가를 올렸는데 주가는 내려갑니다. 발행가를 내리는 경우는 많은데 올렸는데도 주가가 빠집니다. 이건 뭐죠? 바로 세력의 노림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들 1단계 매수라 그랬죠. 공매도 세력들 때리고 있습니다. 주식 빠지라 그러는 거잖아요. 왜? 얘네들은 싸게 살려고, 얘네들은 환매수하려고. 이것 때문에 발행가를 올렸음에도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큰손 세력들, 외국인 세력들이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인위적으로 뺐습니다. 저가 매수가 끝나면 다시 올리겠죠.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네들도 쇼커버나 스퀴즈로 나올 겁니다. 지금은 물량을 싸게 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발행가를 올렸음에도 주가는 빠졌는데 중요한 건 뭐죠? 10월 28일 날 상장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29,910원짜리가 이날 상장이 됩니다. 주식 폭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세력의 노림수가 있다 그랬죠. 먼저 10월에 28일 날 29,910원짜리 700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1월에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에코프라임 머린 퍼시픽이 블록딜이 예정되어 있어요. 11월에. 그 다음에 11월에 MRO 관련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런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11월에 블록딜하는 걸까요? 11월에 MRO 관련 이슈와도 관련이 됩니다. 제가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매니저,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기자들 여기서 에코프라임 머린 퍼시픽에 블록딜 예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의 물량을 넘길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11월이에요. 11월에 그러면 주가를 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블록딜은 이 가격에 할 리가 없잖아요. 29,910원짜리가 700만 주나 상장이 되는데 블록딜을 11월에 하겠다? 큰 손들의 세력들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물량 상장될 때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겁니다. 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공매 세력들이 쇼 커버를 해야 되니까 10월 28일 전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 전에 매수를 해서 28일 나중에 팔아먹는 게 맞습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시나리오들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월 28일 굉장히 중요한 날짜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재무구조 개선, 순항에도 드롭이 올렸다. 실적이 좋아지고 재무구조 개선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MRO, 마스가 조선주는 올해가 아마 최고의 수주 잔고 8조 8천억이죠.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실적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MRO 진출,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여러분 작년 재작년부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실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잔고도 수주 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도 하나오션 지분을 블록딜하죠. 그 다음에 KHI 투자그룹 K조선을 매각합니다. 당연히 에코프라임 머린 퍼시픽도 H중공업 지분을 팔 겁니다. 그게 11월에 시작이 돼요. 그전에도 물론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수주 잔고 8조 8천억 MRO 진출하겠다. 말씀드렸죠. 스펙 하나는 올해 조선주가 최고입니다. 11월에 할 건데 왜 11월이냐? MRO 사업 총력, 함정 전화 규격 맞추는 공사가 한창이다.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크다. HD현대와 하나오션에서 세 번째입니다. 해군 군함을 정말 많이 만든 기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군, 해군, 해상체계사령부, MRO 수행능력 현장 실사를 했다. 자격 취득과 함께 11월에 함정 정비 계약이 체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유중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죠. 10월 28일 날 상장이 되죠. 29,910원짜리 700만 주. 11월에 MRO 관련 자격 취득과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가는 그때부터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11월에 에코프라임 머린 퍼시픽이 블록딜을 하겠다는 겁니다. 타임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 10월 28일 이전에 매수, 이후에 매도하는 거. 물론 그 전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빠질 수도 있고. 박 대표가 대응 전략의 시나리오를 다 짜놨습니다. 그리고 마스가 파도 실질적으로 72년부터 부담을 만들었어요. HC중공업, 한진중공업 실업부터 기술력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독도함, 마라도함, 고속 상륙정, 해군이 미국 해군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MRO를 자격도 주고 계약도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11월에. 그래서 11월에 블록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라임 머린 퍼시픽에.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한미 전용 조선소 후보. MRO 야드라고 그랬죠. 미국의 조선업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전용 조선소 H중공업과 K조선이 거론됩니다. K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H가 대주죠. 투자그룹입니다. 이거는 매각이 이미 결정됐어요. 에코프라임 머린 퍼시픽이 대주주인 H중공업. 당연히 이것도 블록딜을 합니다. 올해만큼 좋은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산업은행의 하나오션 지분 블록딜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먼저 보시면은 유상증자 관련한 얘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유증 10월 28일입니다. 영업일수로 며칠 안 남았어요. 29,910원짜리 700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대주주가 다 가져갔다는 거 여러분. 두 번째, 재무구조 개선됐다 그랬죠? 실적도 좋아지고 수주잔고 8조 8천억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세 번째, MRO 관련해서 자격 취득과 계약 언제입니까? 11월입니다. 그리고 마스가 MRO 대형 프로젝트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기술력이 축적이 된 게 있죠. 그 다음에 전용 조선소 H중공업과 K조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얘네는 매각이 결정됐죠. 여러분, 유상증자 물량을 에코프라임 머린 퍼시픽이 다 받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운영자금입니다. 3자 배정으로. 이거 어디다 쓴다 그랬죠? 빚을 갚겠다 그랬습니다. 부채 비율이 560%나 되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갑자기 왜 빚을 갚는다 그러죠? 빚이 많은 기업은 기업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빚을 줄이면 당연히 기업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각이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2천억 재무구조 개선시켰잖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빚을 줄이게 되면은 매각할 때 기업 가치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상증자에서 전초전을 나타낸 겁니다. 전초전이에요. 이게 매각을 위한. 이런 노림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28일 전까지 저가 매집을 완료합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구매 세력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쇼커버 하겠죠. 밑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장이 됩니다. 29,910원짜리 700만 주가. 그 다음에 11월에 MRO 자격 획득 계약 있죠. 그래서 블록딜을 하겠다는 겁니다. 타임라인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박 대표가 설명해 드리니까 쉽죠. 이게 주가 반등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노림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처음에는 저가 매수를 하다가 2단계 매수를 바꿨죠. 살짝 누릅니다. 다시 1단계로 바꾼 거예요. 지금 쫓아오지 못하게 개인들 물량은 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왔죠. 정상적인 수급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쫓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1단계 매수요. 공매 세력들 스퀴즈 하다가 다시 빼고 있습니다. 때리고 있어요. 이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뺐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 공매도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량 상장하기 전에. 이해되시죠? 아니면 반대로 다시 땡길 수도 있습니다. 스퀴즈 나와서. 이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기 매도 타이밍입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죠.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역이용하셔야 돼요. 월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쉬다가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에 매물대입니다. 3만원부터 45,000원대. 지난번에 꼬리 한번 달았었죠.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형 바닥은 뚫리면 멀리 갑니다. 매직 기간도 길잖아요. 그죠? 앞에 것까지 따지면 기간이 길면 나중에 원형 바닥은 어떻게 되냐, 플랫티지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기간이 매직 기간이 이 앞에 거 따지면 3, 4년 이상 되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밑에서 이제 5배, 6배 올랐나요?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스윙들은 상은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매물대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바로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에 이 위에 여기를 또 돌파를 해야 돼요.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찍고 빠졌다 갈 수 있습니다. 세력들의 노림수를 알아야 돼요. 과연 이게 어느 단계인지, 매집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공매도가 쇼커버인지 스키즈인지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봉에서도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장대 한봉이 4개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5배 올라온 동안 조정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밑으로 뺐다가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고 반대로 역으로 개인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땡긴 다음에 뺐다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왜? 외국인들, 공매 세력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개인들의 심리는 피어하고 포머죠. 피어는 뭡니까? 공포고 포머는 기대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살짝 애매합니다. 그 중간쯤에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을 한번 틀게 되면 한쪽으로 균형이 기울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물량이 털리는 겁니다. 개미 털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아마 물리실 분도 많으실 겁니다. 새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락하느냐, 급등하느냐, 털고 나올 수도 있고 쫓아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돼요.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에코프라임의 블록들이죠. 최종 목표가, 시나리오, 타점, 매매 전략, 신호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집이 어느 단계인가, 숏커버인가 스키즈인가, 010 3158에 875 HJ하고 알러브랜십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있죠? HJ 중공업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급등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품절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부터는 문자 신호를 통해서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박민수가 예전에, 박 대표가 예전에 보냈던 문자 샘플인데요. 010 3158에 8575 HJ라고 보내시면 타점을 SMS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H의 중공업, 중공업들을 매매하시고 안정적으로 시작 차익과 배당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25년간 고배당주, 기간 수익률. 지난 25년간 이 두 가지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먹을 수 있었던 종목들 3번과 4번에 넣어놨습니다. 010 3158에 8575 배당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배당주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일단 HJ중공업 먼저 대응 전략 리포트죠.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HJR입니다. 시나리오, 타점이 공유되고요. 두 번째,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HJ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 3158에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H중공업은 에코프라임 머린 퍼시픽이 대주입니다. 사모펀드입니다. 다 팔고 나갈 겁니다. 아마 블록딜 할 거예요. 11월에. 두 번째, 물량이 극히 적은 품절주라는 거. 언제라도 급등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자 신호도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10월 28일 날 물량이 상장이 되죠. 29,910원짜리 700만 주. 두 번째, 11월에 MR 관련 퀄리피케이션 계약이 있을 예정이고요. 에코프라임은 11월에 블록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타임라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시나리오, 타점, 그다음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을 파악하는 방법 포함시켜놨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HJ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아울러서 배당 시즌이죠. 서두르시면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11월만 돼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을 못 먹죠.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가 있다고 그랬죠. 블록딜 보고서를 입수했던. 매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만나는데 사모펀드 매니저,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기자들. 저희가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정보, 리포트, 정보지를 만듭니다.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인데
세력의 수급이나 큰손의 움직임, 민감한 재료가 포함됩니다. 이거를 공유해 드릴 건데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모르시는 겁니다. 문자로 정보라 보내시면 됩니다. 선착순 300명입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소수 인원만. 큰손들은 뭘 사는지, 뭘 파는지, 세력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미공개 이슈가 있는지, 민감한 이슈가 포함됩니다. 소수 인원만 들을 수 있는 정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HJ는 HJ대로, HJR이죠. 주포, 외국인들, 공매 세력들, 전략, 시나리오, 타점이 공유되고요. 두 번째, 배당이라고 하시면 시세 차익, 배당 차익 볼 수 있는 종목 3번과 4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먼저 시청하셔야 돼요. 선착순 300명입니다. 큰손들은 뭘 사는지, 뭘 파는지, 세력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민감한 이슈가 포함됩니다. 정보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 이 유상증자가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3자 배정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눈치를 채셨어야 됩니다. 왜 3자 배정을 했을까? 그리고 2천억이라는 돈은 운영자금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에코프라임 머린 퍼시픽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빚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재무구조 개선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죠. 빚이 많은 기업은 매각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각이 쉬워집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딜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코프라임 머린 퍼시픽은 블록딜 하고 싶어 하는데 매집하는 외국인들 아직 저가 매집이 안 끝났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하락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때렸는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계속 때리고 있죠. 환매수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렇죠. 얘네들의 전략이 일치합니다.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끝나면 2단계나 3단계, 4단계로 바뀝니다. 3, 4단계 가면 팔아야 된다 그랬죠. 공매도 세력들 쇼커버 하다가 올라가면 스케줄을 바꿉니다. 이때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타점 10월 2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그 전후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한 개일 뿐입니다. 유력한 시나리오긴 하죠. 반대로 그 전에 거꾸로 올릴 수도 있어요. 뒤통수 치려고. 다시 밑에 빠졌을 때 사야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기술적 신화 패턴을 포착해서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드리고요. HJ는 문자로도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일단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요, 세력의 도가 파악됩니다. 크게 보셔야 돼요. 연봉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월봉 보시면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슈 차치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원래 원형 바닥은 이 음봉이 시작되기 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꼬리 한번 달았죠. 물론 워낙 오랜 기간 매집했기 때문에 원샷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받다가 빠지고 다시 갈 가능성도 크다는 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형 바닥은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잠복기 기간이 길죠. 뚫리면 정말 멀리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기엔요, 마지막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여러분 50% 비중을 팔았다가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물량이 없는 품절주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이 심리에 말려갖고 물량 털리면 안 됩니다. 정확한 걸 알아야 돼요. 리포트 텔레그램 활용하시고 HJ를 통해 문자 신호를 통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HJ는 HJ대로 매매하시고 배당주 3번과 4번에 있는 종목도 선침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시면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 정보는 선착순입니다. 300명. 여러분 혜택을 누리시는 겁니다. 빨리 신청하시면 돼요. 어디에도 공개 안 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됩니다. 세력의 수급이나 미공개 정보. 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 선착순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